자, 관절가동술의 역학적 효과는 물렁 조직의 뻗침성이라고 하면 이제 신장력이 되겠죠. 그리고 저운동성, 하이포 모빌리티의 운동 회복을 의미를 한다. 관절가동술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절가동 운동이 이제 회복되게 되면 윤활액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의미를 해요. 그렇게 되면 관절 연골에 영양 공급이 확산이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통증 감소와 근육 긴장도, 운동 조절 등을 할 수 있고, 관절 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서 자세와 운동 인식을 인식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관절 내 정보를 관절 내 정보라고 나오는데, 요구에 관여하는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있죠. 그게 뭐죠? 프리오셉션. 한글 용어로 하면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이 프로프리오셉션이 이 관절 내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근방추 머슬 스핀들도 고유수용성 감각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골지, 텐던, 오르간, 골지 힘줄 기관도 이 고유수용성 감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프리셉션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프로프리셉션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죠.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해도 병원에서 알아듣기는 하는데 대부분 프로프리셉션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한 6개월 뒤면 실습을 갔을 때 프로프리셉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프리셉션. 프로까지 하고 끊어요. 프로 끊고 프리오 끊고 셉션. 프리오 셉션. 따라해 보세요. 프리오 셉션. 프로프리오셉션. 이걸 빠르게 하면 프로프리오셉션.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란 말보다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용어로 강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의학 용어에. 자,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관절 내부의 정상적인 신경생리학적 활동을 이제 촉진시키겠죠. 회복을 하게 만들고요. 정상적인 근긴장도 유지되게 되고 통증 감소 효과 얻을 수 있죠. 정상적인 근긴장도 유지되는 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죠. 정 위치에 되어 있지 않은, 제대로 된 위치에 되어 있지 않은 어긋나 있는 관절 위치를 정위치로 맞추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적응증 볼게요. 100페이지 적응증을 보겠습니다. 어떨 때 이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쓸 수 있느냐? 자, 관절 가동술은 계속 나오네요. 통증 감소와 가동성 증진이란 두 가지 목표가 존재한다. 첫째, 통증 감소는 이렇게 돼서 물렁 조직이 팽팽해지기 전까지 적용을 하고요. 진동과 진폭이라고 하는 오실리에이션과 견인, 신연 운동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동성 증진은 가역성 저가동성을 가진 관절에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되돌아올 수 있는 저가동성의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면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숄더 같은 경우에는 모빌라이제이션 제대로 해주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던 숄더를 한 10분 도수치료 제대로만 하면 한 여기까지는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귀까지는 안 닿더라도 한 이 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거는 제가 실습할 때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반에 제가 초입부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신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축된 조직의 신장성 개선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의 위치 이탈, 그리고 아탈구, 서브럭세이션이라고 하는 아탈구 정상 위치로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응증입니다. 적응증이고요. 자, 금기증, 뭐
맨날 나오는 게 있겠죠. 염증, 그쵸? 염증 나오죠. 과운동성, 그쵸? 자,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좀 잘 잡아주세요.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건지, 왜 관절을 정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관절 위치 올바르게 이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이 움직이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움직임이 너무 뻣뻣해요. 이렇게 편하게 좀 표현을 할게요. 관절 움직임이 뻣뻣한 경우에 요거를 뻣뻣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숄더로 예를 들면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게 노말인데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못 넘어가요. 한번 조인트를 보니까 휴머럴 헤드가 너무 많이 앞으로 밀려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요.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드는데 이게 이렇게 뒷짐이 안 져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뒷짐이 안 져져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사실은 이 뒷짐을 질 때 허리춤을 넘어서 더 올라가는 게 노말인데 여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휴머럴 헤드가 너무 앞으로 밀려있는 라운드 숄더라서 얘가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만들어질 때 이 휴머럴 헤드 위팔뼈 머리가 롤링은 어디로 일어나야 되죠? 앞, 뒤, 위, 아래 중에 롤링. 휴머러스 헤드가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려면 롤링은 앞으로 일어나야겠죠. 앞으로 롤링이 이렇게 일어나야지 인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으로 롤링이 이렇게 일어나야죠. 자, 제 어깨예요. 떼어냈는데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호라이젠탈 플랜으로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롤링은 앞, 뒤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글라이딩은 반대로 볼록하면은 글라이딩, 롤링과 글라이딩이 반대로 일어난다고 했죠. 반대로 일어나야 되니까 뒤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롤링, 글라이딩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헤드가 너무 앞으로 밀려 있으니까 헤드가 위에서 바라보는 호라이젠탈 플랫 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떼어내고 위에서 바라보는 면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위치인데 얘가 헤드가 앞으로 약간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롤링 글라이딩 자체가 너무 많이 앞으로 빠져 있어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잡아서 밀어 넣게 글라이딩을 조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위치에 가게 되면서 헤드를 정위치로 만들어 놓으면 팔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했던 거 정리를 해보면 자, 관절 위치 올바르게 한다고 말했던 의미 이해되나요? 관절 위치.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예시로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 LOM이라고 적을게요.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관절 위치를 올바르게 했던 지금 숄더 모빌라이제이션에 적용을 한 예시로 말을 하자면 관절 위치가 어떻게 올바르게 됐죠? 휴머럴 헤드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거를 관절 위치를 올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준 거죠. 첫 번째. 그리고 관절 움직임이 뻣뻣해요. 어떤 움직임이 뻣뻣하죠? 앞으로 밀려 있는 것 때문에 롤링도 잘 안 나오고요. 글라이딩도 잘 나오지가 않아서 글라이딩을 뒤쪽으로 쭉 밀어주는 글라이딩 움직임을 좀 개선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관절 움직임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개선이 된 게 이제 글라이딩의 움직임 혹은 슬라이딩 같은 용어예요. 글라이드, 슬라이드 같은 용어. 요걸 개선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굳이 이거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과운동성.
이 어깨가 그냥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도 막 다 올라가요. 보통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얘가 막 더 넘어가서 막 팔 이렇게 뒤로 꺾어서 가져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한테 모빌라이제이션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모빌라이제이션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과운동성을 낮춰줄 수 있는, 과운동성이 나오지 않게 하는 치료가 중요한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근육을 강화하는 거겠죠.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게, 벌크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좀 움직임을 많이 안 만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과운동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중요하고요. 자, 관절 삼출은 자주 나오죠. 관절 삼출이 있으면, 이퓨전 있으면 이거는 웬만하면 모빌라이제이션 스트레칭 다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절대 금기. 이거는 아주 그냥 절대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절대 금기. 알아두세요. 악성 종양은 항상 나오는 단골이고요. 국시용으로. 골절, 특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거는 절대 금기. 단골입니다. 그리고 완절 관절 성형술.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요거는 TKA 혹은 TK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에 대해서는 니니까 K가 가운데 들어가고요. THA 혹은 THR이라고 하면 힙이 되겠죠. 이런 것들, 류마티즘도 단골. 코티코스테로이드 자주 볼 거예요.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그냥 도수치료 다 그냥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잡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그렇게 이미지를 잡으세요. 악성 종양, 골절인데 치유되지 않았다. 코티코스테로이드, 또 뭐 류마티스, 그리고 TKA 같은 것들 개념을 잡아두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관절가동술을 이제 테크닉 적용할 때 어느 정도로 밀어야 되는지, 칼텐본 에비앙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메이틀랜드 기법이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테크닉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롤링 글라이딩 법칙에 대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상운동학을 아마 같이 배우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커리큘럼이 2학년 1학기 때 임상운동학과 기초운동 치료학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배웠으면 더 좋고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지금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 조만간 배울 거니까 오늘 잘 복습을 해둬서 임상운동학 때, 제가 가르치는 기초운동학보다 임상운동학 시간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실습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롤링 글라이딩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신현과 견인과 신현이 중요하다. 트랙션과 디스트랙션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